그리고 채권을 발행해주고 돈을 빌려와서 이자를 주면 되는데, 문제는 시장에 형성된 시장 이자율이 우리의 액면 이자율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자,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12%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자,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은 같은 이자율이 아니다라고 전에 사채할 때 이야기했었죠. 근데 사채 발행 비용이 없다라고 전제를 하면 유효 이자율과 동일하다고 가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만이 아니고 뭐 CTI 시험이든 CPA 시험이든 사채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저 두 개가 같다고 가정을 해서 해요. 아마 이 두 개가 같은 가정은 사채 발행 비용이 없으면 같아요. 실무적으로는 사채 발행하는데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실무적으로는. 자, 그럼 지금 이걸 가지고 보면 나는 10%의 이자를 줄 수 있는데 상대방이 시장에 돈을 맡기면 12%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나한테 돈을 빌려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시장에 빌려주면 1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채권을 발행을 하면 자, 채권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이자 10만 원을 주고 2년 뒤에 이자 10만 원을 주고 3년 뒤에 이자 10만 원 주면서 원금 100만 원을 갚을게. 이런 이야기죠. 지금 내가 채권 발행하는 게 지금 너가 나한테 이 시점에 100만 원을 너가 빌려준다면 나는 너한테 이렇게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채권 발행한 내용이잖아요.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안 빌려주는 이유는 시장 이자가 12%이기 때문에 나한테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상대방에게 이 이자를 보완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보조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상대방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자율이 12%인데 1년 뒤에 10만 원을 준다면 그러면 1년 뒤 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89,286원이 돼요. 지금 얘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 돈을 은행에 넣고 있으면 12%의 이율이 붙으면 1년 뒤에 10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미래 1년 뒤 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89,286원이라는 이야기예요. 또 2년 뒤에 내가 10만 원 줄게라고 말했는데 이 2년 뒤에 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79,719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여기에 곱하기 1.12 또 곱하기 1.12를 하면 복리가 붙어서 저금액이 되게 될 거예요. 10만 원이 79,719원을 넣어두면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은행의 이자가 12%면 79,719원을 넣어두면 2년 뒤에 10만 원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71,178원을 넣어두면
3년 뒤에 100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금액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3년 뒤에 100만 원을 줄 건데 이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71만 1,780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짓을 하냐면 거래 상대방한테 내가 주겠다고 한 총 금액의 합이 130만 원을 주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100만 원 빌려서 130만 원 줄 건데 나는 130만 원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자율 12%로 현재 가치로 얘를 다 돌려보면 총 합은 이 금액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체 합은. 나는 지금 130만 원 줄게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시장이자 12%로 역으로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금액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130만 원 줄게라고 100만 원 빌려서 130만 원 줄게 말은 하고 있는데 얘 전부 다 계산해 보니까 이 금액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를 다 합치면. 그럼 이 금액을 내가 받고 거래 상대방한테 이렇게 이자를 준다면 이 금액만 받고 빌려서 이렇게 이자를 준다면 동등한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100만 원 빌리는 게 아니고 95만 1963원만 빌리면서 10만 원씩 이자를 3번 주고 100만 원을 주면 12%의 이자와 동일한 금액이 나오게 돼요. 자, 이게 우리 이 사채를 발행하는 가액을 구하는 방법인데, 자, 여러분 중에도 뭐 미래에 IFRS를 쓰는 회사에 가서 매출을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세무일국 공부를 하실 분도 있으시니까 자, 이걸 알려드릴게요. 현가계수라는 게 있어요. 현가계수는 몇 년 뒤 1원의 현재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말하는 전제에서 우리 이자 12%에 3년 뒤 1원의 현재 가치를 하면 얘가 0.711780이 나오게 돼요. 이게 여기에 0.711780에 12%씩 이자를 3년간 계산하면 1원이 나와요. 이게 현가계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 현가계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미래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IFRS 쓰는 거에서 3천만 원짜리 차를 팔았는데 36개월 해보면 3천만 원이 아닐 거예요. 그 2천 몇백만 원 나올 거예요. 그 계산하는 게 연금 현가계수로 하는 건데 방금 제가 이자를 준다라고 했었는데 30만 원 이자 주는 거였잖아. 그죠? 그런데 실제는 1년 뒤 10만 원의 현재 가치와 2년 뒤 10만 원의 현재 가치와 3년 뒤 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30만 원이 아니죠. 그죠? 그럼 30만 원이라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여러분이 회사가 매출을 3천만 원이다 3,600만 원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36개월 할부하면은 1년에 1,200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뒤에 1,200의 현재 가치와 2년 뒤 1,200의 현재 가치는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역으로 하는 건데 얘는 이제 우리 12%일 때 우리가 3년 동안 매년 1원의 현재 가치의 합 한마디로 3년치를 하면 2.40183이 나오게 돼요. 자, 이건 저는 지금 계산기로 치는데 전 옛날에 회사에서 이 방식으로 써야 되는 거라서 계산기를 쳤고
일반적인 회사는 이 두 개 다 표가 있어요. 표를 보면 이제 이렇게 표가 되어서 여기에 이자율 몇 퍼센트다, 뭐 1%, 뭐 2%, 3%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1년, 2년 이렇게 표가 있어요. 그러면 표가 만나는 위치에 금액이 이 금액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금액을 어떻게 쓰냐면 사채 발행가액은 현가계수 곱하기 액면가액을 하고 더하기 연금 현가계수 곱하기 1년분 액면 이자를 하는 거예요. 1년분 액면 이자. 그럼 지금 제가 이 12%일 때 액면 이자 10% 가지고 제 사채를 이야기한다면 12%일 때의 현가계수가 0.711780이 되고 발행하는 이 사채의 액면 금액은 100만 원이죠. 그죠? 그리고 연금 현가계수가 2.40183인데 1년분 액면 이자를 하면 1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얘는 71만 1,780원이 될 거고 얘는 24만 183원이 되는데 얘가 급이 95만 963원이 되고 얘가 지금 저 사채의 시장이자 유효이자 12%일 때의 사채 발행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서 미래든 언제든 세무 1급 시험 공부를 해볼 생각이 있으신 분은 어딘가 적어놓고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재직자 과정에 가면 저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시간이 없어서 잘 안 해주는데 시험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미래 재직자 과정, 실업자 과정에서는 뭐 해주는 선생님도 있고 안 해주는 선생님도 있고 안 해주는 선생님은 몰라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해주는 게 정상이에요. 세무 1급 시험에는 얘가 등장을 해요. 이런 문제에서 잘 나오고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쓸 건데 그걸로 분개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게 사채 발행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지금 세무 2급에서는 이 정도까지 하는 건 사실 오바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한 건 이걸 가지고 전에는 제가 가짜 숫자로 설명했다라고 했죠. 그럼 진짜 숫자로 쓰면서 분개하는 거는 봐야 되고 이 금액들이 변화하는 규칙은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규칙을 진짜와 같이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발행가액이 95만 1,963원인데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사채 테이블이라는 걸 좀 볼게요. 저는 어떤 분이 회사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그 물건을 이제 비싼 물건을 좀 파는 곳이었나 봐요. 그럼 할부를 하죠. 할부하는데 이제 이 연금 현가 계수표를 딱 주더래. 보는 순간 제 생각이 나더래요. 옛날 이제 우리처럼 이 짧은 160시간짜리가 아니고 210시간짜리는 제가 계산기로 얘 계산하는 것도 알려주고 하는데 자기도 이제 그거 알고 싶다고 찾아와가지고 계산기 사용법 알려주고 그랬었는데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 가도 정말 갑자기 그 계산기가 막 떠오를 거예요. 왜냐면 사람한테 한 열 몇 개씩 하루에 팔고 오는데 그것마다 사람마다 이거 맞춰가지고 계산기 어차피 계산기 떠드리는데 맞추는 게 엄청 피곤해요. 그럼 마음속으로 그 종이를 내가 코팅을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화면 보면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계산기 쓰면 편해요. 자, 지금 이제 우리 발행가 구한 거는 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때 자, 분계를 하면 자, 사채 발행하게 되면 대변에 사채 그리고 무조건 액면가를 쓴다라고 했죠. 자, 분계가 그리고 차변에 돈을 받는데 자, 그러면 이 돈이 95만 1,963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발행가액이 지금 내가 받는 돈이고 그럼 나는 차이 나는 돈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고 돈이 48,037원이 되게 되겠죠. 이만큼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인 거예요.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사채의 차감 계정이고 지금 48,037원 이 돈은 선이자 성격이에요. 얘는 선이자 성격이에요. 자, 아래 적었던 글자 성격은 전에 사채 앞책 가지고 설명할 때도 제가 썼던 글자죠. 그럼 사채의 장부가액은 이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액면가액의 차감 계정을 뺀 게 사채의 장부 가격이다라고 했죠. 그죠? 액면 가격에 우리 차감 계정이 있으면 빼고 가산 계정 있으면 더하는 게 장부 금액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사채를 취득한 회사가 우리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를 한다면 이 회사는 이 채권을 사면서 돈을 주는데 저 받은 돈 95만 1,963원이 있죠. 그러면 이 만기 보유증권도 내가 지급한 이 금액을 써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기가 3년짜리니까 뭐 181번인 투자자산으로 상대방은 분류를 해두게 되겠죠. 자, 그럼 미리 마지막 우리의 결론을 이야기하면 발행한 회사는 만기가 되면 100만 원 갚을 거예요. 무조건 100만 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채를 사온 회사 이 회사는 만기가 되면 100만 원을 받을 거예요. 둘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채권에서 일반 회계 기준에서는 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유효이자율법. 그럼 이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건 우리 회계 장부상의 이자 비용, 이자 수익을 유효이자로 인식하는 게 유효이자율법이에요. 이자 비용 계정 과목, 이자 수익 계정 과목을 유효이자로 인식하는 게 유효이자율법이에요. 그럼 이 유효이자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사채의 장부가액 곱하기 유효이자율을 곱해준 게 우리 유효이자예요. 그럼 사채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해서 이자 비용,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유효이자율법이니까
그럼 우리 이걸 가지고 그럼 장부에 이제 제가 이자 비용하고 그리고 이자 주고 하는 거하고 이자 받는 쪽을 할 건데, 그럼 이 회사들은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을 유효 이자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숫자는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고 저렇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있을 연도 1월 1일 날 우리가 발행을 했어요. 그럼 처음 발행했을 때의 이 시점에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죠? 장부 금액은 액면 금액에 차감 개정 뺀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빼면 지금 현재는 저 금액이겠지. 그러면 951, 9632 장부 금액이 되겠죠. 그럼 이제 1년이 되는 X1년도 12월 31일 날 이제 유효 이자를 계산을 해보면, 유효 이자는 사채의 장부 금액에 유효 이자율 곱해주는 게 유효 이자라고 했죠. 그러면 이자가 11만 4,236원이 돼요. 이 금액이 유효 이자라는 거예요. 그럼 액면 이자는, 이 사채의 액면 이자는 얼마일까요? 액면 이자는 10%일 수밖에 없죠. 법이 액면 이자율로 얘를 잡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자, 이 두 개를 구했을 때, 자, 이 회사가 이자를 지급을 하면 차변에는 이자 비용이 되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이자를 직접 줄 건데, 자, 우리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게 이 이자 비용을 이 금액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11만 4,236원을 이자 비용으로 유효이자를 인식하는 게 유효이자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법이 무조건 액면이자만 주도록 잡고 있다는 이야기 계속 했었죠. 그럼 얘는 10만 원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차이 나는 14,236원 이 금액을 뭐라고 처리하냐면,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죠. 얘를 지워주는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 줄여주는 걸 우리는 상각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상각 얘기라 적은 거고,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만큼인 14,236원이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줄이게 되면 사채의 장부 금액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성격이 사채를 장부 가격을 줄여주는 차감 계정이죠. 그 차감 계정을 우리가 지워서 금액을 없애버리면 얘 금액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럼 사채를 줄여주는 금액이 줄어들었으니까 사채의 장부 금액은 이 금액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지금 이거 하는 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만기할 때 100만 원 꼭 갚아야 되잖아요. 갚을 때에 얘 없애버릴 거예요. 얘 없애고 그냥 100만 원 갖고 얘 지우면 끝나는 거예요. 얘는. 그럼 제가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 금액의 성격이 뭐라고 적었죠? 선이자 성격이라고 했죠. 이런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대변의 4차 할인 발행 차금 줄이고 있는데 차변의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죠. 정말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선이자 성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만기까지 가는 기간 동안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이 반대로 취득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대변의 이자 수익이고 차변에 돈을 받을 건데, 자, 우리 만기 보유 증권 엊그제 투자 자산 할 때도 제가 유효 이자율법에 줄 거두라 그랬죠. 얘도 이자 수익을 저 유효 이자로 11만 4,236원을 인식할 거예요. 저 회사도. 그런데 이자는 얘가 10만 원 주니까 얘가 받을 수 있는 것도 10만 원만 받게 되겠죠. 10만 원만. 그럼 차이나는 14,236원만큼을 우리는 만기 보유 증권의 금액을 높여주는 거예요. 만기 보유 증권의 금액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만기 보유 증권의 금액은 이 금액에 얘만큼 더해지게 되겠죠. 뭐 자산이니까 왼쪽에 차변에 쓰면은 같이 합쳐서 증가되게 되겠죠. 기말에 이렇게 해가지고 만기 보유 증권의 금액을 높여줘서 보여주는 게 우리 유가증권의 평가할 때의 상각 후 원가법이에요. 이게 상각 후 원가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할 때에 제가 상각 후 원가법 하면서 유효 이자율법을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효 이자와 액면 이자 수령의 차이만큼 얘를 높여주는 거예요. 얘는 왜 이 짓 하냐면 얘 높이고 나면 만기 되면 얘가 딱 100만 원 될 거예요. 100만 원 되면 제가 얘 마지막 목표가 100만 원 얘 돌려주고 100만 원 받을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얘도 장부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얘도 나중에 갚을 때에 얘 없이 100만 원 갚고 사채 지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얘가 딱 없어지게 되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유효 이자율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왜 선이자다라고 말하는지 알겠죠? 선이자라고. 자, 그럼 이제 이 사채 테이블 그냥 빠르게 적어서 규칙만 볼게요. 자, 그럼 이 상각의 금액만큼 우리 장부 금액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96만 6,199원이 이제 이 금액만큼 장부 금액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럼 X2년도 12월 31일 날 장부 금액에 유효 이자를 곱해주는 게 유효 이자율법이죠. 그러면 11만 5,944원이고 10만 원이고 15,944원이에요. 얘 둘이 차이가 상각액이니까. 그럼 우리 이 금액만큼 또 장부 금액이 늘어날 거니까 그러면 금액은 98만 2,143원이 되고, 자, 그러면 마지막 해인 만기 3년 차에 가면 11만 7,857원이고 얘는 보나마나 더하면 딱 100만 원이 될 거예요. 왜 100만 원이 딱 되냐면 이 금액이 딱 합치면 48,037원이 있거든. 그럼 얘를 다 대변에 써서 지워버렸으니까 사채랑 관계된 거는 장부에 딱 사채만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장부 금액이 100만 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사채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이 계산하는 거는 뭐 이때 장부가액이나 유효이자나 상각이 물어보는 건 세무 1급 이야기고 세무 2급에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세무이급에서 뭘 물어보냐면, 자, 우리 먼저 이렇게 기준을 잡읍시다. 자, 지금 우리 할인 발행한 거죠. 할인 발행하면 액면가액보다 돈을 작게 받는다는 거 알겠죠? 이해가시나요? 액면가액보다 돈을 작게 받았는데 만기되면 무조건 액면가액이 돼야 돼요. 장부 금액을. 갚을 때는 그 돈 갚을 때 딱 액면가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장부 가격은 할인 발행하면 작게 받았다가 만기 때 액면가로 만드니까 얘가 증가한다라고 규칙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장부 가격 할인 발행에서는 내가 돈 작게 받았다가 만기 때는 액면금액 갚아야 되니까 장부 가액은 증가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유효이자는 장부 가액의 유효이자를 곱하는 거니까 얘가 증가하니까 비례적으로 얘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얘는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럼 액면이자는 상법이 무조건 이것만 주래. 그래서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규칙이. 그럼 상가액은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인데 유효이자가 할인 발행에서는 액면이자보다 더 크죠. 더 큰데 얘가 점점 더 증가하니까 얘 둘의 차이는 늘어나서 상각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원리를 가지고 있죠. 자, 이 규칙을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규칙을. 자, 그래서 이 규칙은 우리 세무이급에도 사채에 나오면 잘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기준점으로 할인하면 우리 손해봤다는 거 알겠잖아요. 그러면 장부가액 작게 받았는데 만기 때는 액면가액 돼야 돼. 그래서 증가하고 유효이자는 장부가액의 유효이자를 곱하는 거니까 비례적으로 장부가액이 증가하면 채도 증가할 수밖에 없죠. 줄어들면 줄어들 거고 액면이자는 상법이 계속 일정하게 이 금액만 저래 무조건. 그래서 이 금액 줄 거고 그럼 얘 둘의 차이가 상각액이니까 유효이자가 증가해서 상각액은 이 액도 증가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제가 할증으로 간단하게만 보여주면서 규칙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